9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약품 생산시설 품질 시스템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 감사 준비 단계의 활동사항이 아닌 것은 내부 감사를 준비하는 단계이죠. 준비하는 단계.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을 구성하고 감사팀 전략을 수립하고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은 다 준비 단계에 그냥 문제만 읽어보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4번 보기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감사 보고서는 내부 감사를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내부 감사를 종결하는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정이겠죠. 이러한 이 내부 감사와 관련해서는 참고할 만할 자료가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GMP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가이던스네요. 가이던스. 자료가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데 그 내용 속에 요 문구들이 91번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GMP와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참고하실 때에는 한 번 정도, 하지만 양이 너무 많습니다. 400페이지 이상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만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91번의 정답은 정답을 추론하는 데는 문제만 보더라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92번 품질 관리 도구인 파레토 다이오그램의 종류는 좀 전에 89번 문항이 아니라 앞쪽에서 84번 문항에서 품질 관리 7가지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파레토 그림은 일반적으로 차트 표겠죠. 표처럼 되어져서 A 요인, B 요인, C 요인, D 요인, E 요인들이 얼마만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식이고, 품질에 대한 요인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도형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인자를 식별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레토 그림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9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품질 관리 7가지 도구를 검색해 보시면 쉽게 얻으실 자료를 보실 수 있고, 블로그 같은 곳에서도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그 내용들을 앞에서 이름만 말씀드렸던 7가지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어떤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93번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 환경의 관리 상태 체크리스트에서 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유효성을 평가하는 과정. 여러분 인터넷에서 구하실 수 있는 자료 중에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매뉴얼이라고 하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문서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서의 체크리스트는 22페이지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매뉴얼 22페이지를 보시면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작업 환경 대상 목록화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물질의 유해성, 두 번째로 물질의 노출 가능성, 세 번째로 작업 방법, 그리고 네 번째로 관리 방안. 물질의 유해성에는 3가지, 노출 가능성에는 11가지, 작업 방법에는 5가지, 그리고 관리 방안에는 11가지의 체크리스트들이 존재합니다. 물질의 보기에는 93번의 문항에서는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질문이었죠. 문제였죠. 체크리스트에 보게 되면 물질의 유해성 첫 번째 체크가 현재 취급하고 있는 물질보다 독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 가능한가? 현재 취급하는 물질보다 독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 가능한가? 현재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다면 비발암성 물질로 대체 가능한가? 세 번째, 현재 유해물질 취급 공정의 폐쇄가 가능한가? 3가지가 유해물질 유해성 평가의 체크리스트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번 93번 문제를 보아서 1번 보기는 현재 유해물질 취급 공정의 폐쇄가 가능한가? 세 번째 였고, 사용하는 물질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가?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다면 비발암성 물질로 대체 가능한가?
비발암성 물질 있었고, 취급하고 있는 물질보다 독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 가능한가? 첫 번째 있었죠. 그래서 93번의 정답은 2번이고, 현재 사용하는 물질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가? 사용량을 줄이는 그런 노출되어질 가능성이겠죠. 93번에 사용량을 줄이는 건 물질 노출 가능성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3번의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문구들을, 체크리스트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잘 유추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9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작업 절차서의 구성 항목이 아닌 것은 표준 작업 지시서, 표준 작업 지시서를 위한 표준 작업 지시서라고 하는 문서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한 곳이 식약청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공한 문헌이고, 목차를 보시면 1번이 용어의 정의, 2번이 권한 및 책임, 3번이 SOP, 개정 또는 재개정 절차, 4번이 기록 보관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94번 보기를 보시면 용어의 정의와 책임과 권한에 대한 이야기는 정확하게 문구로 나열이 적혀져 있습니다만, 목표 효율과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개정 절차 이런 것들은 이제 목표 효율보다는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쪽일 것 같기 때문에 유추해 보건대 94번의 정답은 1번이라고 유추할 수, 적용 범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9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95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기체 4.36리터를 얻기 위해 수소화 바륨과 물을 이용할 때 필요한 수소화 바륨의 양은 약 얼마인가? 온도 나오고, 압력 나오고, 분자량 나오고, R 나오고, 기체상수이죠. 기체상수이죠. 이상기체 조건이라면 PV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응용하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면 좀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PV는 nRT죠.
P는 앞에서 0.975 atm 곱하기 부피가 4.36 리터는 N은 몰수이고 질량도는 몰수이고 R이 2000기 상수가 0.08206 리터 atm 몰 퍼 K 곱하기 T는 절대 온도이죠.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온도 20도씨에서 만들기 위해서 절대 온도로 만들기 위해서 273을 더해주죠. K. 약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tm 리터 날라가고 KK 약분이 되어지겠죠. 그 간편화식을 조금 더 간편하게 되면 오른쪽은 그러므로 4.252는 우변을 계산하게 되면 24.04 N이죠. 몰이 있으니까 몰로 N은 몰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은 계산하게 되면 0.1768이 되고 바륨은 BaH2 수산화 바륨은 물과 반응하여서 수소화 바륨은 물과 반응하여서 수산화 바륨과 플러스 수소 가스가 형성이 되어지죠. 수소화 바륨 1몰이 반응해서 수소 2몰이 형성이 되어지고 이때 수소는 0.1768 몰이 형성이 되어졌을 때 수소화 바륨이 X몰이 필요하다라는 계산식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게 되면 X는 계산해 보시면 X는 12.3 죄송합니다. X는 0.0884 몰이 계산이 되어지고 수소화 바륨 1몰을 분수소화 바륨 139.3이죠. 139.3 g이죠. 이거는 0.0884 몰 대 X로 하게 되면 X는 12.3 g입니다.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통해서 몰수를 계산하고 이 몰수를 이용해서 이 몰수는 수소 기체의 몰수였기 때문에 수소기체의 몰수였기 때문에 필요한 수소화 바륨의 몰수를 계산하고 이 몰수를 바탕으로 필요한 수산화 바륨의 양을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계산하는 방법 잘 기억해 두시고 단위가 어떻게
변환이 되어지는지 또한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9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등급 분류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설의 등급은 시설의 등급이죠. LMO 시행령 별표 2 생산 공정 이용 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을 보시면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4등급을 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등급 같은 경우는 읽어드리면 법 제7조의 2에 따른 위해성 심사를 통하여 건강한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환경에 대한 위해 또한 일으키지 않는다고 확인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이용하는 생산 공정 이용 시설이고, 2등급 같은 경우는 법 제7조 2에 따른 위해성 심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지만 효과적으로 치료 및 예방 가능하고 확산의 위험 낮아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다고 확인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이용하는 생산 공정 이용 시설입니다. 3등급 같은 경우는 법 제7조의 2에 따른 위해성 심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지만 전염성이 낮고 치료가 가능하며 환경에 방출되었을 때 위해성은 있으나 치유가 가능하다고 확인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이용하는 생산 공정 이용 시설입니다. 4등급 같은 경우는 제7조 2에 따른 위해성 심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치료가 어렵고 전염성이 높은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며 환경에 방출되었을 때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하다고 확인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이용하는 생산 공정 이용 시설입니다. 96번의 문항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어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용이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9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97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얻어진 식물체 중 동식물유류의 분류 기준은 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진 내용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보시면 위험물 및 지정 수량에 관련되어진 내용이 적혀 있고, 그 중에
18번이 동식물 유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물 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 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는 고기를 말한다.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하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1기압에서 인하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9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9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5g과 산화철이 다음과 같이 화학 양론적으로 반응할 때 반응에 따른 열의 변화는 단 알루미늄의 원자량은 26.98g/몰이다. 우선 알루미늄 1몰이 26.98g이었죠. 이걸 이용해서 5g을 사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5g은 x몰이겠죠. 이걸 계산해 보게 되면 x는 0.1853 몰이 됩니다. 5g은 알루미늄 5g은 0.1853 몰입니다. 문제에 제공이 되어진 화학식을 반응식을 보게 되면 2몰의 알루미늄이 반응을 해서 열을 마이너스니까 방출하는 거죠. 852kJ/몰을 방출하였죠. 그래서 2몰일 때 마이너스 852kJ/몰이면 0.11853몰에는 x겠죠. 이 x를 계산해 보게 되면 마이너스 78.9kJ/몰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값은 방출이죠. 그래서 9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99번 위험성 평가 절차 중 유해 위험 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하는 단계는 이와 관련되어진 내용은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93번 문항 풀 때도 체크리스트와 관련돼서 했었던 문항 참고 자료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추진 절차 평가, 위험성 평가와 관련되어진 추진 절차가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추진 절차는 첫 번째 사전 준비 단계, 두 번째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단계, 세 번째가 위험성 계산,
네 번째가 위험성 결정. 다섯 번째가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여섯 번째가 기록. 일곱 번째가 검토 및 수정에 관한 내용으로 순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담당자 교육, 평가 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가 포함이 되어지고,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단계는 현장 점검 및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절차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위험성 평가 단계는 유해 위험 요인이 사고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수준을 결정하고, 결정된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하는 절차를 말한다. 위험성 결정 단계는 유해 위험 요인별 위험성 계산값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인지 허용할 수 없는 범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 위험성 상태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단계는 위험성 평가 후 도출된 위험을 허용 가능한 위험으로 감소하기 위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기록 단계는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토 및 수정 단계는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 이하로 유지시키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추론해 보았을 때 99번의 정답은 위험성 결정 단계인 2번입니다. 10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일정한 순도 또는 생물학적 작용을 갖게 만드는 물질, 의약품 등의 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 실험을 할 때 사용하는 상용 표준품의 역할을 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물질은 표준 물질이겠죠. 그래서 10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